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 때문에 오늘 우리도 조금 힘들까 했었는데 역시 다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코스피는 2%대 동시호가에서 넘는 걸 확인했고요. 코스닥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 좀 넘는 모습도 보여줬고 삼성전자도 힘이 대단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는 불안해도 하드웨어는 괜찮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 힘이 실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힘이 여기서 네.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0만 원과 100만 원 선 종가 달성했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코스피 2% 넘게 올랐네요. 5,969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6천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오늘 1.13% 상승했습니다. 1,165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요, 기관이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2조 3천억 원 가량을 샀는데 2조 3천억보다 더 많은 물량이 오늘 금투에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요즘 금투 이퀄 ETF 이퀄 개인의 매수세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개인이 이끌어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 시장 마감됐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설. 역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시트리니의 리서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AI 낙관론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오늘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전제는요, AI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성공적이어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핵심 개념에서는요, 저 끝에 보이는 유령 GDP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GDP도 아니고 유령 GDP는 뭘까요? AI 덕분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제 국가의 GDP는 역대급으로 성장을 하지만 그 낙수 효과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비 주체 인간들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있습니다. 28년까지 좀 그려봤는데 AI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화이트 칼라가 대규모 해고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유령 GDP를 좀 가져와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사러 밖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지역 상권, 경제 규모까지도 이 AI 확산이 된다면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사하는 바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카나리아는 살아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단. 뭘 차단할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중국산 ESS를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간밤 미국 의회에서 이 차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차지가 이제 약자들 하나하나씩 따다 보니까 차지가 된 건데요.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이 탑재된 중국산 ESS 수입을 받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이 에너지라든지 안보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중국이 그동안 좀 이런 보안 이슈들을 좀 많이 일으켜놨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만 크레인 업체인 JPMC의 모니터링이 다 달려있고, 킬 스위치가 있다, 이런 우려 포인트도 좀 있었고요. 드론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또 화웨이 이야기도 있었고, 또 태양광 인버터에도 모니터링이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좀 차단하는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이슈가 국내 2차 전지에는 오늘 호재로 좀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4% 올라갔고요. 삼성 SDI 7.66%, 소부장 종목들도 올라갔지만 오늘 에코프로는 그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달성.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달성 확인해 보시죠. 20만 전자, 100만 닉스 달성. 종가로도 달성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터치여서 저도 이 달성이라는 포인트를 바꿀까 말까 했었는데
아주 좋게 달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건데 저도 궁금해서 그 다나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새 DDR5가 얼마나 올랐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1년 전에는요, 58,860원이었던 게 지금 이건 디램 하나만 사는데도 344,420원. DDR5 16기가 시세가 이렇습니다. 16기가 이러면 32기가는 더 비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실히 지금 디램에서 잘 반영이 된다라는 포인트들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는 이제 장비주들까지도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화면에서는요.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현황이 이제 가동률이 80%를 돌파했다라는 호재스러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한 가동률이 50%가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80%까지 올리면서 이제 또 삼성전자의 한 축으로 파운드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20만 원이네요. 삼성전자 오늘 3.63% 상승해서 20만 전자. SK하이닉스는요 5.68% 100만 닉스를 달성해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또 함께 보는 것도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얼마나 더 올라갈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다행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ESS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꽉꽉 채워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증시 동반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금세 회복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5,900선도 이제 훌쩍 넘어섰습니다. 훌쩍이 아니라 6천 앞에 있죠, 이제. 자, 변동성이 극심해졌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흐름 살펴보고 내일을 위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정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증시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그쵸.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윤정식 상무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장 초반에는 예상대로 흘러갔죠. 근데 장 후반에는 예상을 기분 좋게 사실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움직임이 그렇죠. 5천선 넘어갔을 때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냐. 그래서 5천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끌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1월 초만 해도 많았었는데 1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망치가 확 올라갔죠. 기분 좋게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기분 좋게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 예상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예상 영업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연초만 해도 100조 원 내외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은 20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예상 영업이익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수의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기분 좋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실 힘이죠. 코로나 때도 기분 좋게 개인들의 순매수로 3천선을 넘어섰는데 최근에도 뭐 금융투자, 개인들이 중심이 된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6천선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이 또 기분 좋게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좀 올려주는 모습이 오늘 이 장 사실 오전 한 10시 넘어서부터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이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예상치 못하게 오늘 강했다라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쉬어도 이제 쉬었네. 이 시장에 힘이 없나 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안 했을 그냥 거예요. 좀 쉴만한 자리였나 쉴만하니까 쉬죠. 보다, 이런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김광원 대표님 확실히 지금 기관이 오늘 2조 3천억 샀지만 여기에서 2조 6천억 원이 그러니까 2조 3조보다 더 높은 2조 6천이 금투에서 잡혔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개인이 샀다라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렇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상무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새 그냥 제 주변에도 보니까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녀 계좌 불문하고 자기 거 퇴직연금 계좌에 각종 ETF들 최근에 또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굉장히 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은 딱 그 재작년에 연말쯤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장 안 떠나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네, 그때 위장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 초반 지나가고 중반 넘어가니까 야, 그때 내가 왜 떠났지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어찌됐건 굉장히 국내 증시가 좋았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경험을 했던 개인들이 주구장창 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밀어준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어찌됐건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나쁜 뉴스 나올 게 없잖아요. 계속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막 퍼지면서 수급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같고 6천 제가 한 3주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6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게 속으로는 이제 조금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감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도 아직은 조금 더 큰 상태여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맞아요. 예상하지 못할 것 같고 이 흐름을 어떻게 좀 잘 준비를 하는지가 여러분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당연히 반도체 가야겠죠.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실 종목을 이렇게 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리뷰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오늘 김광원 대표가 나와서 리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김광원 하셨던 대표님, 게 있기 때문에 25만 전자를 네. 부르셨어요. 제가 2주 전에 불렀죠. 시중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불렀고 네. 지금 벌써 25만 전자로 가는 길에 20만 딱 와버렸습니다. 25% 남았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표님 진짜. 제가 2주 전에 주변 지인들이 제가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미쳤구나 니가. 뭘 모르네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찍기를 잘 합니다. 가끔 잘 찍는데 얻어 걸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공부하시고 있고. 다 하신 거잖아요. 그것보다는요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어찌 됐건 지금 삼성전자 그 멈출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앞에서 또 아까 그 다나와 예, 다 나와.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 가격이 진짜 허무맹랑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우선은 지금 예상치로는 2분기까지는 디램 가격은 꺾이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직 1분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때까지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공존하는 시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크게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그 쇼핑을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애들 거를 검색을 하는데 요즘에 제 거 검색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오픈클로. 그리고 예. 이제 애플 그 맥 미니 맞아요.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직원 뽑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다가 오픈클로 해놓으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관리자 권한을 허용해줘야 되겠지만 제 거 털려봤자 그닥 회사 소속이 아니니까 그게 없어서 뚫어줘도 돼요. 그러면 직원 한 4명 드는 것보다 얘 하나 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애플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요 품절입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기존의 디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존에 애플 맥미니 이제 재고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갖다가 컴퓨터 대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픈클로 깔아버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질문하고 답변하고가 아니라
정말 직원의 대체제로 정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네, 정말 AI 에이전트로 넘어간다는 거죠. 개인 비서의 역할도 다 하는 네.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D램을 더 쓰면 더 썼지 그쵸. 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줄어든 만큼 맞습니다. 그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가 대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거의 양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이 뭐 일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갖고는 있지만 HBM4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수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삼성전자는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우선 25만 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굳이 현재 충분하고. 구간에서 노이즈 없다. 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딱 그 상징적인 숫자들을 종가로 만들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상무님이 보셨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이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19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기가 어렵고 20만 원에서 19만 원 내려가기도 어렵다듯이. 자, 근데 오늘 1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됐을 때 꽤 박스권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하이닉스 50만 닉스도 꽤 박스권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럴 움직임은 안 보이십니까? 사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금융 투자가 중심이 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다 금융 투자에서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ETF 자금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 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전에 10만 원인과 지금의 20만 원 분명히 누가 샀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매수하는 힘을 봤을 때는 10만 원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을 때보다 20만 원에서 매수했을 때 힘이 결코 적지 않아요. 더 세면 지금 셌지. 강도가 좋다. 네, 지금 강도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20만 원, SK 하이닉스의 100만 원, 네. 코스피의 6천이 거의 겹쳐 있죠. 다 저항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 단위로 맞아요. 있었고 SK 하이닉스 100만 원 단위, 이 100만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위가 달라져서 있고요. 지수도 1000단위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좀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게 시장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예상을 했던 게 5천은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하우스들에서. 근데 6천을 예상한 하우스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천에서 6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내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200조 내외로 바뀌었죠. 이게 한 달 만에 바뀐 거거든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버는 이 이익이 200조가 한 달 만에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쉽게 5천에서 6천으로 갔기 때문에 5천에서 6천까지는 쉽게 왔는데 여기에서 그럼 6천에서 또 쉽게 더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영업이익단이 또 좀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한번 더 보기 올라가야 되는 게 때문에 있군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다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물량 소화의 시간이 뭐 대규모 조정은 아니더라도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근데 외국인 자금은 사실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하는 흐름이고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뭔가 찾아내야 될 의미는 없을까요? 우선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인덱스 펀드 쪽에서 매수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외국 자금에서 봤을 때는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좀 싸게 받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둘 다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4가 좀 더 좋다라는 데에 좀 더 가산점을 둬서 SK 하이닉스로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아니죠. 지금은 외국인의 자금을 살펴보기보다는 매수 강도, 금융투자든 뭐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누군가의 매수 강도를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전망하기에 좀 더 유리하는, 좀 더 정확한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본격적인 외국인 자금이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자금들이 있었다라면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여기서 또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외국인의 본격적인 자금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가 요즘에 좀 디커플링 많이 되고 있죠. 완전 다르죠. 네, 그런데 그러면 미국 증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국 자금들이 많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10월 정도에 고점 찍고 지금 상당 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박스권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도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거나 아니면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고 환율에 대해서도
좀 더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확실히 좀 좋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도 외국인이 아직 가지긴 좀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 바라볼 때 1번은 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자신감이 조금 더 들어와야지. 특히 환율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와야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수급이 어떻게 더 들어오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를 추가 상승을 하는 트리거가 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럴 때 길건호 대표님 반도체 투톱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이라도 사? 라는 관점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투톱 말고 어떤 대안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뭐 자주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시장에서 조금 판단이 될 때마다 이제 소부장 뭐 사요?라는 게 이제 항상 나왔던 것 같고 소부장 조금 올라가고 나면 또 다시 투톱이 또 달려가는 게 뭐 거의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소부장을 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한화 비전 같은 경우가 또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티시본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비전 달렸고, 근데 최근에 또 보니까 니오테크닉스도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요. HPSP도 나쁘지 않았고요. 리노공업 뭐 크진 않지만 또 안전하게 또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고 그쵸.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HBM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어찌 됐건 3E에서 4로 넘어가고 그 넥스트를 이야기하는 구간에서 수율과 관련된 반도체 뭐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업사이드는 훨씬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캐펙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지는 않고는 있는데 포에는 진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들의 지금 걸림돌이 수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수율 올리려면 결론은 또 수율 괜찮게 나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비 또 갖다가 써야 되는 이 기대감들이 조금 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장비 사요? 라고 하시면 또 불안하죠. 또 오른 것 같은데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수단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재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괜찮아요. 기판 이야기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또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상황 또 되짚어서 딱 보면은요. 좀 하루,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기판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진짜 순환매 맞아요. 타이밍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분명히 수단매가 많이 돌 수 있으니까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이거보다는 반도체 내에서도 맞아요. 골고루 구분을 해서 보시는 좋습니다.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건호 대표는 이제 반도체 내의 순환매 우리가 기대해보고 네.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트래킹 한번 해본다라면 솔루션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제에 이어서 이 IT 종합으로 따졌을 때 MLCC가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여기도 좀 반도체만큼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도 좋을까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모든 시작이 AI로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그쵸. AI라는 산업이 새로 태생을 하면서 여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고 더 사양 좋은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HBM이라는 게 나오고 D램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가전 제품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가전 제품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MLCC가 더 많이 필요해졌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전제품이 좋아졌다 그러면 D램만 많이 필요했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D램 플러스 HBM이 더 들어갔던 것처럼 MLCC도 기존에 들어갔던 MLCC에서 고사양의 MLCC가 더 필요하죠. 고사양의 MLCC는 훨씬 더 비싸고요. 마진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죠. 맞아요. MLCC도 반도체만큼 뭐 폭발적인 영업이 이렇게 사실 퍼센트만큼은 따라가겠지만 이만큼의 숫자적인 영업이익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MLCC도 반도체와 마찬가지의 그림을 그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LCC는 삼성전기 이거 하나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넓혀봐요? 어떡할까요? 사실 다른 MLCC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삼성전기 뭐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 4일 동안 40%가 올랐네요. 많이 단기간에 올랐지만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사실 삼성전기 MLCC 굉장히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고요. 세계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MLCC 방향성을 같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반도체에서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MLCC 관련주까지도 범위 넓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반도체는 투자 노하우에서도 또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도체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면 2차 전지는 지금 ESS로 바닥 탈출을 꿈꾸고 있는데요. 배터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뉴스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를 전면 차단을 추진한다. 뭐 이런 보도들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무님, 중국산 배터리 셀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이게 지금 보도 하나가 나온 거라서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정말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ESS도 그렇고요. 태양광이 지난달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산 수출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 관세를 이제 환급을 해주던 부분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중국은 가격이 쌉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한국이 더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기술이 조금 좋을 때 제품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 기업이든 소비자든 한 10% 정도까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는데요. 30% 정도 벌어지게 되면 싼 거 사거든요.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ESS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한국은 미국 말 사실 잘 들었죠. 공장도 미국에 많이 지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기술력도 더 좋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산은 분위기를 좀 더 좋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정도만 유지를 해도 국내에 대한 ESS 비중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내에 있어서의 ESS 미국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ESS가 좋기 때문에 국내 셀 3사가 다 주가가 좋아졌죠. 그런데 ESS에 대한 비중과 전기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한 8대2 혹은 7대3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ESS 비중이 훨씬 작아요.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역시 전기차가 사실은 훨씬 잘 팔려야지 셀 3사가 확실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건 맞지만 이 시장의 기대만큼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맞아요. 정도는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산이 저가로 승부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계속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계속 힘을 실으면서 더 저가 경쟁으로 갔었던 건데 거기에서도 지금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배터리에 대한 형식이 있잖아요. 뭐 어떤 형태의 배터리냐, 어떤 방식의 배터리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많이 파느냐가 사실은 많이 팔면 그 형식이 시장의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좋으냐 안 좋으냐보다도 좀 더 많이 파는 쪽이 시장의 표준이 되는 항상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배터리에 대한 형태보다도 어느 나라에서 만드느냐 CATL과 BYD가 이제는 점유율이 좀 꺾이겠죠. 사실 미국에 대한 판매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에 있어서의 배터리 형태가 조금 더 미국에서는 적어도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또 오늘 사실 시장에서 뭐 셀 3사들 다 상승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삼성 SDI가 굉장히 강했던 움직임들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때리면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은 관세가 무효다,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죠. 예. 근데 트럼프 또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대놓고 또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노이즈가 어찌됐건 또 발생이 될 건데, 근데 여기에서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이걸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때리니까 반사수에 있고, 관세 때리더라도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점유율 앞에서 이제 상무님이 그 잘 팔리는 게 결론은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셀 3사가 거의 1년 전, 2년 전 점유율과 작년 점유율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점유율이 한 7% 떨어졌어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게 ESS 안에서 점유율이야? 아니면 2차 전체입니다. 전체? 2차 전지 전체입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큰 규모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중국한테 뺏겼던 게 미국 시장에서 가져오면 못해도 여기서 한 2, 3%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ESS 안전성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는데 거의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셀 3사가 LFP 배터리 관련해서 어찌됐건 전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품화되고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것도 조금 메꿀 수 있죠. 그다음에 방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생산 규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 없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로봇 테마가 살아있으면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게 매출이 크진 않아도 기대감은 뿜을 수 있거든요. 연속성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이 네. 2차전지들이 쫙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 4%, SDI 네. 7%, 이노베이션 7%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시장에 돈이 많긴 진짜 많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만큼 올릴 만한 호재는 저는 아니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네, 왜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숫자가 막 찍히는 구간은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좋을 때는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은 조금 더 갈 확률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절대 사이는 좋아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양광 발전을 어찌됐건 3년 이내에 거의 뭐 내재화시켜서 본인이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ESS는 또 필수예요. 그러면 테슬라만으로는 감당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우리나라 셀 3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기존에 떨어졌던 점유율을 회복하는 구간이고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직전 정고점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네. 구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 요즘 좀 제 눈에 오늘 좀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성분이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주에는 페로브스카이트에 엮여가지고 많이 올라간 기억이 있었고 어제는 MLCC에 엮여서 올라갔고요. 오늘 원래 여기 본캐가 2차 전지잖아요. 네. 이렇게 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이 엄청나게 또 다양한 쪽의 소재를 담당하니까 이렇게 잘 얻어 걸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겹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쵸.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전에처럼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면 겹테마 사실 취급 안 해줍니다. 본 테마 중에 대장주만 취급을 해주죠. 그쵸. 근데 사실 겹테마라 그래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좋아져도 회사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하나만 하는 쪽과 세 개 다 하는 쪽에 다르잖아요.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사실은 그 세 개를 다 테마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좋은 부분들이 있었고 유동성이 지금 줄지 않아요. 이 ETF를 많이 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많이 오른 거는 개인이든 전문가든 누구든지 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천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 살 거야 말 거야는 5천 포인트일 때도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 6천 포인트 다 왔을 때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고민 많이 될 때는 종목 잘 못 사고요. 지수 사거나 이 지수를 사는 ETF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개인들이 분명히 주식 사려고 준비해둔 자금들 굉장히 많은데 종목 사기 위한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ETF를 많이 사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겹테마, 유동성이 그래서 많아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대주전자 재료,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특히 개인들한테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은 기분 좋은, 운 좋은, 뭐 좋은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만큼 같은데요. 시장이 좋아요. 네, 자 시장 이렇게 좋은데 지금 저희가 다음 바라볼 섹터는 사실 조금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섹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지금 정부가 강력한 상장 폐지 압박도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생존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무님. 정부 이 동전주 규제 때문에 그냥 혹시 들었던 생각인데 바이오주들 혹시 이제는 기술보다는
재무로 평가되는 시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퇴출 규제가 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뭐 몇 년도까지 매출액 뭐 그리고 시가총액 얼마 이하는 26년도, 27년도, 28년도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사실 그게 나왔을 때에도 시장에서는 많은 요동을 좀 쳤거든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죠. 동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억울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분명히 내고 있는데 주가에 별 관심이 없고 유동 물량이 굉장히 작으면서 이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이런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액면 병합을 무조건적으로 또 하려고 하면 이전에 자사주 처분할 때 이비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이런 편법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액면 병합하더라도 액면가 이하는 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이 굉장히 좀 빨리 될 것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피난처가 사실 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KOTC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퇴출된 기업이 뭐 몇 개월 혹은 몇 년 아니면 이 안에서 재무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예, 그러니까 우선은 나가야 되겠죠. 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서 나가지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런 유동성의 힘이 이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못한 것 같아요.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던 기업들 중에서 일부 종목은 좀 올라간 기업들이 있지만 1,000원 위였어도 주가가 우르르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업들도 1,000원 언저리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업들, 주가의 부정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받기보다는 좀 가격이 싼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면 사실 오늘 제약 바이오 안에서 항암제 테마들은 좀 강세였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궁금한데 대표님. 네. 지금 항암제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안에서 동전주들 피하고 뭔가 확실한 것들 항암제 이쪽이다 이렇게 해서 자금이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이쪽을 선택하게 된 거였을까요?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얻어 걸림? 네,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에 요즘에 수급이 왜 이렇게 안 오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긴 이렇게 시원하게 합니다. 안 갈까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면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애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 나쁘지 않고요. 기대감 있고요. 최근에 근 3년 동안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주들은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창피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상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빵 떴다가 뭐 실패하면 주가 또 바닥 쳤다가 이걸 조금 반복을 했었었는데 근 3년의 수치를 좀 역산을 해보시면은요. 돈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숫자를 보는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뭐 숫자를 보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마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 굉장히 싼 종목들, 동전주에 가까운 애들은 사실은 거의 퇴출 가까워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상장 폐지에 걸리는 조건에 걸리는 게 한 20종목 정도 됐었는데 지금 아마 이 조건 들이밀면 많으면 뭐 200종목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속가내기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속가내기가 잘 되면 그 바이오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이오 봤던 사람들이 다른 섹터 잘 못 갑니다. 이만한 맛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바이오에 중독 한번 되시면은 바이오만 또 주구장창 고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본인이 지금 불안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손절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털어야 되겠구나. 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감당 불가능이다. 그러면 그걸로 조금 안전한 종목들로 넘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사실은 기술 이전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항암이나 ADC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당연히 실적 있고 기대감 있는 뭐 오늘 아까 얘기했던 항암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ADC도 지금 현재 학회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3년 동안 주력을 했던 게 딱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어트고요. 하나는 ADC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ADC 쪽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 구간에서 너무 이제 잘 가는 섹터, 뭐 반도체 진짜 못 사갖고 너무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바이오 안전하게 돈 버는 기업들 보시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앞서 네. 뭐 ADC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요새 제약 바이오 안의 흐름이 좀 특이한 게 기존에 강했던
ADC,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뭔가 요새는 좀 쉬어가는 것 맞아요. 같고 좀 삼천당 제약, 오름 네. 테라퓨틱, 코롱티슈진, 온코닉 뭐 이런 좀 네. 그 밑에서 작년에는 부각을 못 받았던 애들이 요새 더 좋더라고요. 더 좋아요. 좀 세대 교체 느낌이 나나요? 이제 그거보다는 네. 이제 수급의 흐름이 잠깐은 바뀐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완전히 확정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시간은 조금 흘러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수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꾸 이 안에서 돌긴 돌거든요. 정말 대장주인지 체크하는 구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메인은 나중되면 분명히 실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적의 대장주인 알테오젠이나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ABL 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친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성이 부각되는 구간이 사실은 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야, 이제 세대 교체 구간이야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애들 팔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섣부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저 눈여겨보는 뭐 제약바이오 일정이나 키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은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에 좀 키워드를 놓고 실적을? 싶은데 오.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유동성 좀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에서는 종목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시장 좋을 때는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다 같이 좀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좀 갈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대형 종목 중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조정 별로 안 받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실적이 어떤 종목이 좋으냐?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시가총액 좀 높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좀 쉬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적으로 선별해서 종목들을 많이 고르기 때문에 이럴 때 순환매는 섹터 안에서 종목을 슬림화시켜서 순환매가 또 일어나거든요. 이때 키워드는 항상 실적이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도 실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리가캠 저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가캠이 엄청나게 움직이죠. 지금 어떤 공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거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고 공시 확인해 보세요.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고 라이센스 인인 걸로 현재 판단이 되거든요. 야, 주가는 이상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서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도 있고요. 로봇 묘하게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건우 대표님,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관세 리스크가 또 하나 생겨났잖아요. 관세 이슈가 현대차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조정이 이번에 조금 세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강경 대응을 하기는 했어요. 대법원 아예 뭐 말도 안 돼 이러고 어찌됐건 바로 또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기존의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것처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못 할 거예요. 네, 11월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어찌됐건 여기서 욕 더 먹으면 네, 사실은 본인이 욕먹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욕먹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기존만큼은 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 자체가 많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의 대부분은 그냥 실적 기반이었어요. 그냥 우선 많이 팔렸다 하면 주가 조금 올라갔고요. 미국에 투자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면 조금 올라갔고요. 반대로 야 했는데 별거 없던데 하면 주가 떨어지고 맞아요. 이걸 조금 반복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30만 원을 못 넘고 있다가 올해 넘어가면서 바로 6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확실히 로봇이라고 봐요. 네. 테슬라의 형태를 현대차가 조금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안에서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게 또 기대가 되니까 시장에서도 현재 50만 원 초반대를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구간대 사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네, 크게 떨어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전히 실적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이브리드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 또 하나 생겼어요. 수소.
네. 수소. 네, 수소. 네. 근데 수소가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수소 이야기 좀 자주 해주세요. 네, 수소 얘기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테마가 판을 칠 때는 사실은 한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 기업도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한다고 말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현대차는요. 또 이제 통 크게 쐈잖아요. 맞아요. 세관금에 1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앞으로 생태계 자체가 수소를 뺄 수 없는 생태계가 이제 점점 돌아올 것 같은데 이게 한 5년 뒤쯤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기대감이 어찌됐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싸다. 지금도 그래서, 싸다. 네, 조금 더 위를 보셔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무님 지금 현대차에 이제 그동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AVP 본부장에 이제 새롭게 박민우 본부장이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새롭게 수장을 맞이했는데 또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분이 이제 이 본부장이 이끌어갈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좀 어떤 모습일까? 엔비디아에 있다 보니까 알파마요 차용하겠네라는 생각도 좀 단순하게는 하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지죠. 지금 현대차를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전에는 현대차의 국내 내수 판매가 90%였다라면 이제 현대차의 국내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포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 50% 정도고요. 나머지 50%는 로봇이 상당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가 소프트웨어거든요. 50%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실 실적이 너무 사실은 아직까지 자동차에서 맞아요. 많이 미치기 때문에 50% 전데 주가는 지금 로봇이 사실 다 올려줬죠. 근데 로봇과 이제는 플러스 알파 소프트웨어까지 좀 따라가고 싶은 이런 모양들이 있고 현대차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강점이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이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배당도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은 기술 좀 빨리 따라가고 싶으면 사버리면 됩니다. 기술 좋은 회사들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현금력이 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테슬라보다 많이 뒤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도 현대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당연히 뭐 지금 이제 자율주행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를 가장 궁금해하는 건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주구장창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좀 쉬어갔거든요, 상무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다음 달 넘어가면 GTC 일정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갈 것 같거든요. 지금 미리 담는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차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실 장중에 한 6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를 꽤 오랜 시간 좀 횡보를 맞아요. 하고 있죠. 지수가 5천에서 6천 확 갔는데 현대차는 여기서는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 현대차의 주가에 부정적이진 않겠지만 네. 이전처럼 여기서 또 2배 가고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오. 저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우상향을 보지만 좀 완만하게 우상향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 가파른 거다. 것보다는 좀 완만한 우상향. 지금 현대차의 로봇은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전에 지금까지 자동차 잘 만들어 왔던 것처럼 이제는 로봇도 같이 잘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로봇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내년에 뭐 매출액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로봇도 자동차처럼 이제는 한 가지 산업의 축으로 주가의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산업의 축으로 같이 해서 완만하게 좀 상승시키는 오.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상향은 맞는데 좀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다. 아, 좀 뭔가 아쉽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길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아니면은 이번에도 강하게 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제 사실은 로봇 테마 나오면서 현대차가 거의 2배 뛰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또 다시 2배 뛰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과열된 건 좀 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2배 뛰기를 하려면 그 지금 뜀박질한 저 뭐라고 하죠 이거? 아틀라스. 덤블링하는 아틀라스가 판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2억 원 하던 게 그래도 한 4천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면 저 아틀라스가 이제 자동차로 변신을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되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그 구간에는 급성장보다는 완만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급성장을 걸 수 있는 드라이브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를 했었는데 웨이모 거를 사실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어찌됐건 그 박 사장을 데리고, 박민호 사장을 데리고 네.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쪽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웨이모로 끝내지 않겠다. 네, 그러면 딴 데에서도 우리는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걸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는 걸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생산되고 딴 데서 수주를 더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봇 하나만 보면 완만한 우상향. 근데 자율주행을 위탁 생산하는 수주가 또 들어오면 여기서 또 탄력받는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주가를 조금 판가름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뭐 종합해 보면 일단 사실 로봇 모멘텀으로 현대차는 주가가 좀 우상향은 맞지만 완만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제 길건호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숨어있던 자율주행에서 한 가지 포인트,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여기에서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차의 주가를 또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상무,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6,000선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코스피는 5,969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까지 상승하며 1,16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죠. 현재 시세 보시면 삼성전자는 19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올라가며 10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현재 5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또 SK스퀘어가 순위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6.72% 오름세로 61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강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강세입니다. 항암 신약 후보가 FDA 희귀의약품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5,450원이고요. 또 한화비전도 오늘 강세 움직임입니다. 한미 반도체 경쟁사의 우려가 부각됐죠. 반사이익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강세인데요. 신동국 회장이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장중에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드는 듯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20% 넘게 올라가며 5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규장 마감 후에는 월덱스가 실적 발표 후에 크게 올라갑니다. 또 리가켄바이오는 ADC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계약 체결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오름세 타고 있고요. 또 솔로엠도 정규장 마감 후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셀비온이 하락률 1위로 21.25% 떨어지고 있습니다. 3950원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아스코 심포지엄 초록이 공개되면서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ORR 수치, 즉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비율을 뜻하는 객관적 지표가 중간 결과보다 훨씬 낮아졌고 또 기대치인 50을 훨씬 밑돈 점도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험주도 약세입니다. 어제 보험주는 실적이 받쳐줘야 한다는 증권사 리포트를 전해드렸죠. 현대해상도 어제 실적 발표 후 약세로 돌아섰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현재 하락률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6.7% 넘게 빠지며 35,350원까지 밀렸습니다. 증권주들은 파란불 켜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애프터마켓에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과 보국증권, NXT에서 정규장 마감가보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체급을 키우면서 그 본질적인 모멘텀은 유효한데 증권주들이 낙폭을 계속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NXT에서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현재 5.7% 넘게 빠지며 15,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애경산업은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의 바디케어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면서 이 호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현재 14.39% 오름세고 18,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말 사이 발표된 보고서 영향으로 AI 공포 투매가 이어진 탓인데요. 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며 국채와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는 리스크오프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1% 넘게 빠지면서 48,000선에서 거래됐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 빅테크 기업들 메인마켓에서 많이 빠진 만큼 애프터마켓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메인마켓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급락했고요. 아마존도 2%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각각 0.24%, 아마존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메타 메인마켓에서는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19%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약세 보였던 필수 소비재 오늘은 선방했습니다. AI 공포 투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월마트 유일하게 상승불 켜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배경엔 주말 사이 공개된 시트리니의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8년을 가정해 이 실업률이 10.2%에 달하고 S&P 500은 고점 대비 38% 하락할 거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예측이 아닌 사고 실험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바로 유령 GDP입니다. AI 도입으로 기업 이익과 생산성을 급증해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 대규모 감축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렇게 AI가 창출한 GDP는 국가 통계에는 잡히지만 AI는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수단하지 못하고 또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예상입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이 금융주와 카드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자는 4.5%, 마스터카드 5% 넘게,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화이트 칼라의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고요. 또 AI 도입으로 결제 수단에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고서는 음식 배달 앱과 신용카드 네트워크 서비스 등 2에서 3%의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은 끝없는 가격 인하 경쟁에 직면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대체 결제 수단도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결국 AI가 소비와 결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 ADP 고용 보고서와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준 쿡 이사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고요. 홈디포의 실적도 공개됩니다. AI 충격 속에서 고용과 소비 지표가 얼마나 견조할지가 시장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판결 여파 속에 시장은 안전자산인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가격에 주목하는 듯한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Copper is trading extremely well relative to some of the micro data we can see in it. And I think the way we would frame it at the moment is that pullbacks are likely to be quite limited. We're seeing macro support drivers for copper. So particularly, I think this thematic of scarcity of resource, everyone trying to look at strategic reserves, thinking about, have I got security of supply? Maybe I need to hold a little bit more in inventory. I think that's quite supportive for copper. We've had several years, a decade now really of underinvestment. So that supply pipeline just not coming through. And then we've got these themes like data centers supporting that broader demand. So 네, 관세 위법 판결로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면서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미증시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대충 봤습니다. 별 재미없었죠, 그죠?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1% 넘게 빠진 건 좀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아요. 1% 넘게 빠졌는데 우리 시장 전혀 반응은 안 하죠. 장 초반에만 조금 영향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금 AI 때문에 올라왔던 시장이죠. 최근에 M7 중심으로 올라오다가 그 기술주들 중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처지고 있고 상장 기업들 중에 보면 서비스 나오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급락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예, 기존에 이제 사스 업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뭐 플랫폼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망할 것 같다. 어제 무슨 보고서 하나 나왔잖아요. 네, 시트리니 시트리니 리서치.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서 반도체는 견조할 거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망할 거다. 아예 그 2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데스노트를 하나 써줬죠.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왜 망할까 생각해 보면 그 망하고 대체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어디로 보는 거죠? 엔트로픽. 엔트로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묻으면 다 빠집니다, 지금. 예, 엔트로픽이 뭘 했다 그러면 관련된 회사들이 쫙 빠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지 말고 안 좋은 기업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 바뀌겠죠. 엔트로픽은 비상장입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7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회사가 상장하면 지수는 올라오겠죠. 예, 원래 산업은 발전할 때 경쟁사가 등장해서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라이코스, 야후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언제적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나우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은 질적인 AI의 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강하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 뭐 마이크론 다 강합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설계하는 쪽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정말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죠. 좀 이 실적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 따로 있을까요? 숫자는 뭐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걸 좀 많이 볼 텐데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GTC에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칩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지금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TPU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브로드컴이 뭐 이런 얘기하지만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예. 오직 경쟁자는 나 경쟁자는 자신? 본인 자신이죠. 최고의 적은 나야.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본인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엔비디아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엔비디아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이제 AI 산업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질 것이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메타가 TPU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엔비디아랑 계약했죠. 그 얘기는 데이터 센서를 아예 통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CPU, GPU 뭐 시작해서 아예 그냥 캐비넷 채로 그냥 맞아요. 예, 사가는 형태로 다 해주겠다. 서비스 구축을 다 해주겠다. 노트북도 하겠다고 지금 난리죠.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젠슨왕이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주가의 상승 기울기 자체는 과거랑 많이 좀 달라진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제 뭐 일단 왕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주가가 가볍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예, 이제 그 뭔가의 엄청난 혁신을 또 보여줘야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근데 밸류에이션은 예전에 우리가 100불, 100불 막 진입했을 때보다 훨씬 쌉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 얘기는 실적은 많이 올라왔다. 예, 예전에 막 PER 막 초반에 잘 나갈 때 80배, 100배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40, 30배 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지금 이게 우리가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세론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반도체 투톱 다 괜찮은 상황이 지금 되는 걸까요? 세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망하죠. 예, 팔고 나면 올라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20만 닉스, 20만 전자, 100만 닉스 됐죠. 예, 근데 이제 목표가를 제가 정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의 한 분도 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다고. 지금 잘 오히려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쵸.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디램 수출 가격이 지금 YOY로 100%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역사, 1990년 이후로 3번밖에 없었다고, 이번 포함해서. 근데 2번 다 딱 100% 상승을 해서 이번이 3번째인 건데 100%가 맥스라는 전례가 있더라고요. 이 이상도 가능을 할까? 라는 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공통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점쟁이랑 똑같죠. 과거는 잘 보는데 예,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그때 그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어디 걸 따왔냐면 1910년대에 있는 스페인 독감을 따갖고 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거예요. 네. 찾다가 거기까지.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때 반도체와 지금 반도체의 쓰임이 완전 달라졌죠. 그 3번의 사이클. 근데 이번은 다르다가 좀 틀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선 많은데 그 심리 이런 거 없이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죠. 그럼요. 예, 네.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목표가가 지금 뭐 최대 29만 원도 나오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150만 원도 156만 나오던데요. 원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 그거를 간다라고 가정했으니까 8,000포인트 얘기했겠죠. 노무라에서. 네. 예, 그 노무라에서 8,000포인트를 상반기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는 당분간 속도는 빠를 것 같다.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꾸로 그래 그냥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상반기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혹시 신규로도 가능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매번 듣는 질문인데 그냥 빠질 때 사시면 돼요. 예, 그냥 제발 묻지 말고. 음봉 날 때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30만 원 가면 여기서 50%씩 나는 건데 지금 50% 먹으려고 내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10% 먹으려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40만 원 간다 그러면 들어가시겠죠, 그죠? 목표가 40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답은 여기까지. 그렇죠. 뭔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또 이익 추정치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나온다면은 뭐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봤던 1분기 예측치가 이제 30조가 25조 막 이래서요. 삼성전자가 지금 36조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하이닉스는 30조가 되냐 안 되냐 이러는데 당연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지금 일주일 상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200조를 번다니까 이제 예. 완전 바뀌는 거죠. 예. 시장의 시선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대표님도 반도체 업황을 좀 잘 보시니까 오늘 소부장단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예. 할 얘기 궁금한 많죠. 건요. 예. 저는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예요. 예.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고생이 많았던 날일까요? 장 초반에는 그 단독으로 풍문이 돌아가지고 삼성전자의 HBM TC본도 공급 안 한다 이런 풍문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한번 떨어졌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니까 귀신같이 올라갔습니다. 롤러코스터 탔는데 한미반도체는 참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얘기하는 건 믿고, 그리고 또 기사 국내 단독 찌라시 기사, 뭐 알파 경쟁가에 나온 기사 가지고 지금 뺀 거잖아요. 토종 단독인데. 예. 근데 그 전문가라고 인터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론학 박사예요. 그러면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죠. 한국 외대 교수님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이력 찾아보면 언론 정보 이런 쪽입니다. 그분이 HBM을 알까요? 어허. 예, 어디서 들은 소리 가지고 지금 인터뷰하신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최근에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보고서 보면 삼성전자에서 한미 반도체의 포지션이 25%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한미 반도체는 거의 지금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3, 4 다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알고는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세미텍이라고 해서 우리 반도체 장비 회사들 행사했었잖아요. 거기 한미 반도체 부스에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우리가 반대로 그걸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하나비전은 하나비전. 그쵸. 예, 빨리 파셔야 되겠죠? 어부지리로 올라가던 하나비전은 하나비전은 캐파가 거기에 납품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올라가는 네,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투톱이 증설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톤을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그래도 증설할 거야라는 이 포인트 하나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냥 이거 유지합니까? 증설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지금 거? 장비주들이 좀 소재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소재는 굳이 이제 실적을 보면 돼요. 매출 그럼요. 현황을 보면 예. 되는데 장비주들은 이제 다들 기다리는 게 뭐냐면 수주가 나오는 공시를 기다리는데 요즘 공시 안 나오죠. 맞아요. 없을까요, 수주가? 지금 풀로 돌아간다는데. 그럼 저기 공시만 안 나오는 거예요?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후공정에 지금 검사 장비 업체들은 공장 가면 풀 가동 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시하지 말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얘기한 거죠. 네, 함구령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그게 공시를 하는 순간 캐파가 들키죠. 아, 정보를 그래서 알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적에게 숨기는 시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전략적으로 숨겨야지 가격을 많이 받죠. 예, 우리가 증설 준비하고 있어 이러면 알려지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죠. 가격도 빠질 수 있고. 예, 아마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장비주들은 깜깜이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 발표돼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소재 쪽은 포인트가 됩니까 지금? 그렇죠. 뭐 제가 요즘 최근에 좋아했던 거는 CMTX 같은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신규 상장주지만 여전히 파츠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마이크론 우수 협력사. 근데 삼성 하이닉스도 다 거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장비를 개판으로 만들어줘서 여기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어플라이드는 고객 맞춤을 잘 안 해줘요. 예. 그냥 대충 틀을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제 고객 맞춤을 해주는 건 CMTX 뭐 이런 거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소재단으로는 뭐 지금 우리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들 편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물량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들. 뭐 동진세미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지금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일단 필리버스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관련주들 자체 오늘 사실 뭐 증권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이미 많이 좀 빠진 건데 이 종목들 앞으로 저희 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미 재료 소멸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간 조정. 여태까지 올랐던 것에 대한. 단계 너무 많이 올랐죠? 좀 쉬어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 그래서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재밌었던 게 예. 그 금융주들 수급이 쫙 빠졌잖아요. 예. 제약바이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하루 흐름에서는. 순서가 좀 맞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도 볼까요? NNQ1Q님께서 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약바이오 섹터 다뤄주세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건희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도 사실 앞서 있는 코너에서도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 타이밍이 잘 안 오고는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어떻게 좀 보세요? 미국 바이오테크 지수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헬스케어랑 해서. 네. 바이오텍 지수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네. 6,000포인트를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장이 안 좋을수록 미국 헬스케어는 더 좋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국채금리 얘기 아무도 안 하시는데 지금 4%를 깰라 그래요,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4% 밑으로 하락한다든지 또 지금 뭐 신임 그 연준 의장이
좀 있으면 청문회하죠. 그러면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유동을 치겠지만 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슬슬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 난리가 나고 있죠. 예, 이런 것들도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돌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이제 ADC 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ACCR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암학회가 있어요. 예. 예, 관련해서 지금 초록들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다. 그리고 기술 수출은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수입은 방금 있었어요. 예, 리가캔바이오에서 예, 뭐 기술 수입이요. 기술 수입. 수출이 아니고. 기술도 수입을 할 때는 해야죠. 예, 그럼요. 리가캔바이오도 주목해야 되는 게 이번에 ADC 학회에서 뭐 나오겠죠. 예, 그 작년에 라이센스 아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리가캠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있고 뭐 지금 이제 기술 수출을 주목하는 회사가 리가캠, 뭐 D&D 파마텍도 있고요.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또 이제 채팅창에 있던 의견까지도 함께 반영을 해봐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